안녕하세요. 투민맘입니다. 자, 이번에도 그림책 읽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화면 공유하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요 장면과 다음에 관찰자, 참여자 역할을 하는 장면은 아마 그림책 읽어주는 방법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림책 읽어주는 방법인데요. 그림책 한 권 한 권에 따라서 그림책 이야기를 듣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따라서 왜 이 책을 읽어주는지에 따라서 읽어주는 방법은 달라야 된다. 그래서 그림책의 특징과 대상과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읽어주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림책 읽어주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관찰자 역할이고 하나는 참여자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찰자 역할은 아이들에게 관찰자 역할로 읽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오늘 지금 너희들에게 책을 읽어줄 거야. 책 읽어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림책에는 글과 글이 있어서 여기 있는 이 글을 그대로 읽어주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림책에는 그림과 글이 같이 있어서 그림과 글을 같이 읽어주는 거야. 그러다 보면 여기 있는 글자를 읽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없는 글자를 만들어서 읽을 수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두 번째를 읽어라는 얘기를 꼭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이들이 그림책을 이제 글자를 배우고 이러다 보면 글을 읽다 보면 아까 분명히 그 선생님 와서 읽어줄 때는 이런 글자가 없었는데 여기 있는 글자를 왜 빠뜨렸지? 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면 곤란하기 때문에 읽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꼭 읽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1번 유형으로만 읽어줄 때는 굳이 그 말씀을 안 해도 되지만 2번 유형이 필요하면 꼭 아이들에게 이렇게 읽어줘. 그래서 오늘은 몇 번째, 두 번째 유형이라는 얘기를 꼭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책 읽어주실 때 아이들에게 읽어줄 경우에는 특히나 이 얘기는 꼭 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읽어줄까? 역할을 나누어서 읽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책은 보통 제가 혼자서 들고 책을 읽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역할을 나누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림책에는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서로 이렇게 답을 주고 받아야 되는 경우들 있죠. 그런 경우들, 뭐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역할을 나누어서 읽어요. 지금 생각났는데 그 우렁각시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옛날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에 보면 그 농사를 짓는 총각이 얘기를 하죠. 이 농사를 다 지어서 누구랑 먹고 사나? 라고 얘기했더니 나랑 먹고 살지 라고 하는 우렁각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소리를 찾아가다가 우렁이가 하나 있어서 그걸 집으로 가져오게 되면서 우렁각시를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에서처럼 그렇게 서로 답을 주고받고 할 때는 어떻게 하라? 역할을 나누어서 해줘라.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훨훨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권정생 선생님이 글을 쓰시고요. 김용철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고 국민서관에서 나온 책인데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표정을 보면 정말 해학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표지인데 할머니의 표정은 뭔가 굉장히 행복한 표정이고 할아버지는 뭔가 떨떠름한 뭔가가 표정이 있죠. 왜 그럴까? 라고 한번 물어보고 들어가시면 좋겠죠. 여기서 꼭 답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으니 이 장면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왜 할머니는 이렇게 행복한 표정이고 할아버지는 좀 반대되는 표정일까? 왜 그렇지? 라고 생각만 하시고 저 장면이 나왔을 때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번 던져놓고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짧게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고 이야기 나눌게요. 자, 이 장면이네요. 예. 그 이야기를 좋아하는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잘 모르니까 어느 날 할머니가 꾀를 냅니다. 그래서 무명 한 필을 할아버지 앞에 꺼내놓고 얘기하죠. 아, 영감, 오늘 장에 가서 이 무명 한 필과 이야기 한 자락 바꿔오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아, 이거랑 이야기를 바꿔? 어찌 바꾸지? 아유, 아무나 붙잡고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면서 시장으로 가고 있는 장면이고,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오늘 저녁에 할아버지가 재밌는 이야기를 가져올 거라는 생각에 아유, 잘 다녀와요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할아버지가 시장에 가서 잘 그걸 팔았을까요? 그렇지 못했나 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 아저씨를 만나는데 요 무명 한 필을 앞에 놓고 아저씨가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 아저씨가 이야기를 잘 아는 분이었을까요? 아저씨가 무명 한 필에 욕심이 나서 이제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다 보니 여기에 누가 와요? 황새 한 마리가 날아오네요. 그래서 아저씨가 말합니다. 훨훨 온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제 이야기가 시작됐구나.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잘 듣고 기억해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그렇죠.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훨훨 온다 하고 따라서 같이 하게 됩니다. 눈바닥에 날아온 황새가 성큼성큼 걷기 시작하자 아저씨가 말해요. 성큼성큼 걷는다. 할아버지도 말하죠. 성큼성큼 걷는다. 근데 이렇게 이제 몇 번의 반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이 있어서 이렇게 여기서는 집에 와서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입니다. 누룽지를 보고 도둑이 먹으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콕 집어 먹는다. 할머니가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콕 집어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누군가와 누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그 소리에 너무 놀란 도둑이 훌쩍 담을 넘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얘기해요. 훨훨 간다.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쵸. 여러분이 대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되는 이야기인데 계속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돼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걸 뭐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이 혼자서 헐헐 간다, 헐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이야기는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그 이야기 속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역할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되면 여러분들은 뭐가 돼요? 할머니가 되는 거죠. 아까 그 이야기 들려주는 아저씨가 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할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같이 장단 맞아서 이야기 들려주는 방법. 이게 바로 역할을 나누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림책을 볼 때는 표지와 면지와 그 다음에 그 속 내용 모두를 보셔야 됩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앞표지였고요. 이게 뒷표지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발문하기, 보통 우리가 질문하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할아버지의 표정은 이렇게 별로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고 할머니의 표정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여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몰라요. 이야기 속에 들어가 보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장면 나올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발문을 던져주고 가라. 그리고 뒤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얼핏 보면 접시 같기도 하고 뭔가 둥근 그 안에 까만 게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까? 당연히 우리 모르죠. 그렇지만 이게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앞면지와 뒷면지입니다. 우리가 그림책을 보면 면지가 앞에와 뒷면지가 뭐 색깔이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림이 다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아예 뭐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앞뒤 그림이 똑같은 경우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책이 면지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림책의 면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원래 면지의 역할은
그 표지와 본 내용의 이 연결을 하기 위해서 튼튼하게 이어붙이는 역할을 하는 게 면지 역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인들 책에서는 그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하고 있는데 그림책에서는 그 역할 플러스 뭘 하고 있다고요? 그림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살펴보고 가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보통 앞에 헐헐 간다 그리고 막 넘기셔가지고 속 타이틀, 속 표지 있는 데부터 시작해갖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첫 번째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에서 보통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게 되면 좀 더 그림책을 깊이 이해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표지, 앞표지, 뒤표지, 면지, 앞면지, 뒷면지, 그 다음에 속 타이틀, 서지 정보 뭐 이런 것까지 모두 자세히 살펴보시고 들어가시면 훨씬 이야기가 재미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잠시 조금 전에 요거 기억하시나요? 요게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네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시면서 이게 뭘까라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그 권정생 선생님이 해학적으로 글을 잘 쓰시기도 했지만 거기에 맞춰서 김영철 선생님이 굉장히 그림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도대체 뭘 드시길래 이렇게 그림을 잘 표현할까? 글의 내용을 너무 그림으로 잘 표현하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드니까 여러분들도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읽어줄 수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커다란 순무라고 하는 책. 네, 요 책은 그 헬렌 옥슨버리가 그림을 그렸고요. 시공 주니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영차, 영차, 영차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어요. 순무를 심어놓고 그 순무를 뽑으려고 할 때 잘 뽑히지가 않아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부르고 할머니가 소녀딸을 부르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쥐까지 부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그 커다란 순무가 쑥 뽑혔어요 라는 얘기로 되는 이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그 순무를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잡아 끄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그때 영차, 영차, 영차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등장할 땐 할아버지 목소리로 할머니가 같이 들어가면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또 그다음에 소녀딸이 들어오면 할아버지, 할머니, 소녀딸 이렇게 목소리를 조금씩 나누어서 역할을 나누어서 영차, 영차, 영차를 집어넣어 주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영차, 영차, 영차 하는 건 몸을 움직여서 뭔가 들거나 이럴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쓰는 표현일 때 처음 우리가 힘을 한번 줄 때 영차와 두 번째 힘을 줄 때 영차의 느낌은 조금씩 다르죠. 그 느낌들도 좀 살려서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훨씬 재미있게 이야기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그 영차, 영차, 영차라고 하는 거를 그 일반 성인 어르신들이 이제 그 저희 지역에서 그 유치원이라든가 노인 일자리형으로 해가지고 이야기 들려주러 나가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그냥 갖고 가시기가 너무 이분들이 힘드신다고 조금의 개작을 좀 부탁을 해서 영차, 영차, 영차를 가지고 계속 이게 타이프하다 보니까 영차에다가 이 글자가 계속 반복되니까 뭔가 이렇게 차가 아니라 차 뭐 이래야 될 것 같고 밑에 뭐가 붙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 영차 영차 영차가 내가 이 글자 지금 제대로 쓰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또 그 저희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공유를 중지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게요. 자, 그림책을 읽는 방법 두 번째 방법으로 드린 거는요. 역할을 나누어서 읽어줘라. 그래서 이 그림책은 나 혼자만 읽어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림책을 읽어주려고 지금 어딘가를 갔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기 위해서 지금 그림책을 읽는다. 엄마만 읽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아이도 같이 동참해야 된다. 근데 모든 책을 같이 동참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고 계속 반복적인 얘기가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역할을 나누어서 같이 읽어주면 훨씬 더 이야기가 생동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그림책 읽어주는 방법 중에서 역할을 나누어서 읽어주세요 라는 얘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지